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6가지 현명한 지원 전략입니다. ADHD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후원자 그리고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6가지 지원 기술은 자녀가 ADHD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자녀의 ADHD에 대해 깊이 이해하세요. 입니다. 자녀의 질환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세요. ADHD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담당 교사나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더 명확하고 유익한 질문을 던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CADD.www.ched.org와 같은 ADHD 관련 지원 그룹이나 단체에 참여해 보세요. ADHD를 가진 성인들을 만나 그들의 과거 경험과 현재 삶의 모습을 듣는 것도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사회적 지원들이 자녀에게 잘 맞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2. 결정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파악하세요. 입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수교육자, 사회복지사, 학교관리자, 환자 대표 또는 시의회 의원이 그들일 수 있죠. 만약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없거나 주려 하지 않는다면 더 상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교나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중요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지역부모협회나 정보지원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세요. 입니다.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규정을 정확히 알고 가능한 한 많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 단체, 사회지원체계, 학교는 고유의 절차, 형식, 정책, 규칙 또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소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묻고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찾아보세요. 단체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원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공공기관, 이해, 공립학교, 정부기관은 주로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책보다는 법률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4.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세요. 입니다. 대부분의 단체는 기록이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록을 단체별로 분류하세요. 이메일을 포함한 학교, 정부기관, 의료 전문가 및 다른 사회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서신을 보관하세요. 관련된 각 사회단체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 두세요. 각종 모임에 참석할 때 관련 기록들을 준비해 가세요.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날짜 순으로 기록을 보관하세요. 가능한 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신이 보냈던 편지나 이메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지 활동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나 대화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듣는다면 이를 서면으로 문서화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이 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 서면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와 같이 명확히 하세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만났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에는 만났던 날짜, 상대방의 이름, 대화 내용, 요약, 주제 등을 포함하세요. 서로 진행하기로 동의한 사항이 있다면 기록에 표시하고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체계적인 정리가 부담된다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그들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자녀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대화 방식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노력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태도와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에게는 좋은 생각과 유효한 요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화가 난 것처럼 들린다면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대화 태도는 어떤가요? 수동적인가요? 전문가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나는 무기력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따를 뿐이야. 공격적인가요? 나는 ADHD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 공격적으로 나가면 목적을 달성할 거야. 다른 사람 권리 침해 여부는 신경 안 써. 적극적인가요? 내가 아는 것을 나눌 거야.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고자 할 때 경청할 거야. 적극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목표이며 이것이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세요. 경청하고 질문하세요. 경청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말하세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자녀가 적대적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적대적이었나요? 언제, 얼마나 자주 그랬나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누가 또는 무엇이 자녀를 적대적으로 만드나요? 등의 질문은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대화와 지지는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하며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항상 친구들과 싸워요. 대신 그는 사회적 기술을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마지막에는 부모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했거나 해석한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논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대화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존중하며 질문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며 감사를 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의견 불일치 시 해결 방법을 숙지하세요입니다. 부모는 각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 또는 제공자의 결정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직 내에서 의견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원단체나 제공자는 공식 또는 비공식 규정, 절차, 형식, 정책 또는 법이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분쟁 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식 형태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도록 하세요.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능한 한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바람직합니다. 문제와 가장 밀접한 사항부터 노력을 시작하세요. 교사, 담당자, 해당 지원 제공자들에게 당신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타협이나 시범적 실행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재. 일부 지원 단체와 제공자들은 중재에 나섭니다. 의견 충돌이 있는 당사자들은 중립적인 중재자와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의를 주재합니다. 항의. 일부 지원 단체와 제공자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공식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일부 지원 단체와 제공자들은 결정의 항의를 제기하는 서식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은 이러한 절차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 역시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목소리 큰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이 자녀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